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20억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직업이 없고 수익이 없는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을 받아서 편법 대출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부동산인데 양문석 후보 21년 서초 잠원동 21억 상당 아파트를 살 때 20대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 대출 잘 안 되는 때였죠. 20대 딸은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20대 딸의 현재 재산도 11억 대출에 예금 15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게 대출이 나왔을까? 어떻게 소득 없는 20대 딸이 명의로 11억 대출을 받아 20억대 아파트를 샀을까? 이른바 편법 대출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1년 당시에 15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주담대가 원천 금지됐죠. 양문석 후보가 소속돼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저랬죠. 그때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딸 명의로 이른바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낸 후에 개인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딸이 만약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샀다면 저거 회수해야 된다. 불법 대출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 금감원에서는 만약에 저렇게 그냥 20대 딸, 소득 없는 딸 이름으로 가짜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걸 부동산 사는데, 아빠 부동산 사는데 썼다면 저거 불법 대출이다 라는데 김 변호사님 어때요? 그 당시에요. 대출이 너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대출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많이 문제가 됐고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랄지 금감원에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약간 엄포식으로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저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도 돈이 좀 필요해서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한 1억만 빌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은행권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협이랄지 이런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 뭐 좀 어떻게 좀 뭐 규정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랬더니 1억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1억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당일날 이건 규정 위반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1억도. 급전이 필요해서 1억을 농협에서 땡기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 김광삼은 저때 못 땡겼다. 농협 말고 일단 시중은행까지 같이. 다 못 땡겼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다. 네. 여기까지 개인 에피소드. 그렇죠. 포기했는데 예. 그 정도 그 당시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니까 대출 규제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지금 또 저게 왜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냐면 저 새마을금고가 잠원도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아니에요. 예. 대구 수성에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아니 잠원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출 받는데 왜 대구 수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 해가지고 뭔가 인맥에 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뭐 사업자 대출하면 그냥 대충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찾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통영에서 지금 계속 뭐 선거활동하고 정치활동했잖아요. 대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예. 이 대출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대출 규정에 이건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보고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편법적 소지 인정. 이 정도 자백할 정도 되면 예. 편법이 했다는 것을 자인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요. 예. 감사해가지고 불법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학생이 어떻게 11억 대출을 받습니까?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드립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편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했지만 금감원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편법과 불법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때론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편법에 가깝습니까? 불법에 가깝습니까? 불법이죠. 근데 편법이라는 것은 살짝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딱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뭔가 규정을 위반해서 해주면 규정 위반은 불법 아니에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법을 아주 자세히는 몰라서 금감원의 유권 해석이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 때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사놓고 달리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그 담보로 딸 이름으로 빌렸다는 건가요? 그게 제가 좀 아마 헷갈려서. 근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제 공동명의로 샀는데 부인명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2금융권 이자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는 과정에서 딸명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인명의의 대출은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딸명으로 근저당하면서 11억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양 후보 해명보죠.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우리 가족이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봤다라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편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결과적으로는 불법에 좀 가까워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게 네. 사업을 하자고 있는 딸 이름으로 사업자 신청을 해서 사업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 회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상적인 대출로는 11억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딸이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있는 김광삼도 당시에 1억 대출도 안 됐다는데 소득이 없는 20대 딸이 어떻게 11억 대출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불법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기업 운영의 경력과 아마 신용평가를 거쳤을 거예요.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만큼의 뭐 IT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만큼 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신용평가를 거쳐서 그 정도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11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 없다는 거고. 네. 실제로 또 하나는 요즘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구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기업 운영 자금으로 받고 그 돈을 따로 회사에서 돌려서 그 아파트 매입하는 데의 일정한 뭐 모자라는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예컨대 그게 뭐 21억이 뭐 예컨대 10억은 구했는데 11억을 못 구했다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시 분위기로 문재인 정부 규제가 셌을 때 분위기로 보면 네. 저 부동산은 못 사는 게 맞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을 안 하면서 기업 운용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게 문제. 또 그 돈을 옮길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아파트 자금을 할 수가 없죠. 기업으로 받은 돈이 예. 운영 자금 용도로 돈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요즘에 아파트를 살 때도 그냥 돈 준다고 다 사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난 돈이냐를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적인 어떤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그렇군요. 예, 기업 자금을 빼서 주택을 샀으니까. 불법이 있다면 이거는 수사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던데 김정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공 후보에 이어 이번엔 양 후보의 부동산 문제인데. 아까 그 양문석 후보 해명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전세를 전전해서 차라리 집을 사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해명대로라면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측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은 소득 따지지 않고 뭐 이런 조건들 다 부합해서 이렇게 해준 거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명이 다르잖아요, 지금. 해명이 다르네요. 네, 양문석 후보는 전세 전전, 집 사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새마을 그 중앙회 측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편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해명을 조금 더 진전된 확실한 해명이 당사자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면 아무 담보 없이 11억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기업 운영 대출을 그렇죠. 받을 때. 그때 주택을 담보로 11억이라고 하는 기업 운영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정부로서는. 근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대출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딸이 대학생인데 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거 자체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탈법 수단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을 때 11억 대출을 받으면서 이걸 나는 주택의 자금으로 대환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면 단순히 편법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업자금 목적으로 해갖고 증빙자를 내서 11억을 대출받으면 이건 대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을 대출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11억이면 대출이 사기면 금액도 크고요. 경우에는 또 특경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편법 대출이다. 아니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직 양 후보의 해명에 좀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과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소득이 없는 딸이 11억 주담대가 어떻게 나왔느냐, 당시 불가능했던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좀 더 진전된, 김주영 의원 표현대로 진전된 해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은.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재산 증가 관련해서 이 전 대표가 SNS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3억대였는데 재건축 뒤에 12억 원으로 뛴 것뿐이다 라며 공 후보가 다급하니까 맞불을 놓은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땅 투자 그리고 증여 의혹, 양문석 후보의 아파트 구매 시에 20대 딸과 관련된 이른바 11억 억대 대출 의혹, 무언가 좀 시원하게 뭐 하나 해소되는 건 없어 보이는데